내 몸이 지방을 끄집어 쓰지 못하는 몸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살이 찌는 거예요. 가공하지 않은 음식을 찾기가 힘들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사과나 배 이런 과일보다는 같이 들어와 주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한 끼 식사나 간식으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요요가 생기는 것은 잘못된 다이어트의 결과물입니다. 정말 살을 빼려면 달달한 음식이 왜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될까요? 달달한 음식이 갖는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혈당을 높이잖아요.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드는 음식이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기가 쉬운 음식이죠.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 중독에 빠지게 만듭니다. 달달한 음식은 또다시 단 음식을 찾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살을 빼겠다고 끊잖아요. 얼마나 갈까요? 그 달달한 음식이 머릿속을 맴돌기 때문에 눈을 감아도 생각나고 사 먹어야 정신 차리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실패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달달한 음식을 끊어야죠. 제가 치료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단맛은 중독성이 강하고 단맛에 중독된 뇌, 그리고 이 미각은 쉽게 굳히기가 어려워요. 뇌에 있는 이제 감각 수용체들이 단맛, 짠맛에 길들여지게 되면 둔감해져요. 더 달아야 되고 더 짜야 비슷한 그 맛으로 느끼거든요. 중독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진단 말이에요. 당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금단 증상이 옵니다. 근데 그 금단 증상이라는 것이 뇌에 이제 도파민을 자극했던 그러한 자극이 오지 않기 때문에 몸에서 도파민을 분비하고 싶어서 그런 음식을 갈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몸에 당을 쉬지 않고 공급하게 되면 우리 몸이 지방을 안 쓰는 몸으로 바뀌어요. 우리 몸은 지방을 끄집어 쓰는 것보다 당을 쓰는 게 훨씬 편하거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살이 찌는 거예요. 내 몸이 지방을 끄집어 쓰지 못하는 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당이 떨어지는 것을 못 견디죠. 단 음식에 대한 갈망도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두통, 무력감, 어지럼증, 이런 증상들이 생겨요. 금단 증상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야 성공하죠? 참아야지. 달달한 음식에서 멀어지려면 가장 확실한 거는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의 4주 치료 프로그램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설탕, 밀가루 음식을 못 먹게 하잖아요. 선생님, 요만큼도 안 돼요? 그 칼로리 계산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게 이제 칼로리의 개념에 빠진 사람들의 착각이거든요. 칼로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 중독에 빠진 이 미각과 뇌는 그런 음식이 요만큼 들어오는 순간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본인의 의지력을 넘어선, 정신 차리고 보면은 벌써 다 먹고 없어. 치료의 해법은 결국은 멀어져라요. 근데 평생 먹지 말라는 것은 고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만 끊어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한 달 동안 끊었다고 치자고요. 한 달 후부터 다시 먹으면 다시 똑같아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 미각과 뇌가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단맛에 예민해지게 되고 도파민 수용체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서 단맛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과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 내가 먼저 대답하는 게, 여러분의 토양이 건강한 토양이에요, 아니에요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한 토양이면 하루 3끼 과일을 먹은들 뭐가 문제가 되죠? 그런데 건강한 토양이 아니라면, 내가 전당뇨라든지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든지 간에 기름이 껴있게 되면 과일에 있는 당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몸이 어떤 몸인지를 먼저 알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뱃살을 빼겠다, 대사 이상을 건강한 몸으로 돌리겠다가 목표인 분들은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고, 먹더라도 당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단맛이 덜한 음식. 왜? 단맛은 단맛을 부르기 때문에. 사과나 배 이런 과일보다는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를 추천하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당 함량도 적지만 단맛이 덜하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기왕이면은 플레인 요거트나 그릭 요거트랑 같이 먹게 되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릭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함량이 많기 때문에 요거트만 먹어도 약간의 포만감이 느껴지거든요. 블루베리까지 같이 들어와 주면 한 끼 식사나 간식으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메뉴가 되겠죠. 이 책에서는 이제 초가공식품을 멀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재료 본연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춘 음식을 먹으라는 거잖아요. 가공하지 않은 음식을 찾기가 힘들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재료 본연의 맛과 풍미를 갖고 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이를테면 올리브 오일, 맛도 있고 풍미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칼로리는 높지만 건강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공 씨앗기름, 아무런 맛이 없어요. 풍미도 없어요. 오로지 칼로리만 내요.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그런가 하면 과일은 그래도 식이섬유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미네랄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도정한 흰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설탕, 여기에는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죠? 에너지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재료 본연의 맛과 향이 살아있으면서 재료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이러한 음식이 건강식일 거고, 이러한 음식을 먹으려면 집밥이 제격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박용훈의 한 끼라는 집밥 유튜브를 만든 거고요. 칼로리 계산을 하지 말라라고 내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평소 먹던 것보다 적게 먹었어요. 평소에 들어왔던 수입에서 수입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죠? 지출을 아끼잖아요. 이게 우리 몸이에요. 들어오는 섭취 에너지가 줄어들면 소비 에너지를 아껴요.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려요. 신체 활동량을 일부러 줄여요. 그러면 적게 들어오는 만큼 내 몸이 적게 썼어요. 살이 빠질까요? 처음에는 체중계 눈금이 움직여요. 그렇지만 금방 정체기가 와요. 더 줄이면 더 빠질까요? 안 빠져요. 수입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지출을 더 아낀단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뭐죠? 결국은 못 견디고 식욕이 폭발해서 과식, 폭식으로 가겠죠? 요요가 생기는 거는 잘못된 다이어트의 결과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가보죠. 운동을 200칼로리만큼 했어요. 내가 이번 달에 큰맘 먹고 명품 백을 샀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걸 아껴야죠. 나는 살을 빼겠다고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데에다 에너지를 많이 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머지에서 에너지를 아껴요. 더 앉아있게 하고 퍼져있게 하고. 그러니까 정말 살을 빼려면 평소의 신체 활동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운동이라는 추가적인 활동을 더 해야 되거든요. 우리 몸속의 이 다이나믹한 신진대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다이어트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분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탄수화물은 식이섬유를 제외한 당질, 그 당질도 복합당질, 고구마라든지 밥, 그 다음에 단순당, 그러니까 설탕, 액상과당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탄수화물이 다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탄수화물을 식이섬유와 복합당질과 단순당으로 구별해서 식이섬유는 배불리 먹고, 복합당질은 에너지원인 만큼 신체 활동량만큼 먹고, 단순당은 대사를 망가뜨리는 애들이니까 최대한 피하고, 이러한 원칙이 조금 더 과학적이고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칼로리를 계산해서 적게 먹는 다이어트는 실패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매일 내 몸에서 필요한 양만큼 잘 챙겨 먹으면 몸은 건강해지겠지만 체중계 눈금이 움직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간간히 굶어야 되는 거예요.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30만 년 전에 출현한 이 현생 인류가 하루 세 끼를 한 끼도 거르지 않고 잘 챙겨 먹었을까요? 30만 년 동안 그렇게 굶주림에서 생존해온 현생 인류의 몸속 유전자는 어느 쪽에 가깝게 돼 있을까요? 굶는데 훨씬 더 익숙하단 말이에요. 굶었을 때 내 몸이 적절하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내 몸속에 내장이 돼 있어요. 내가 기아 상태에 빠졌어. 언제 먹을 게 들어올지 몰라. 그리고 우리 몸은 극도의 스트레스에 빠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 있거든요. 내 몸은 망가져요. 당 중독에 빠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몸이 망가져서 밤에 잠도 못 자고. 간헐적 단식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처음에 굶어보면 물론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나처럼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몸이 편해요. 왜 편하죠? 먹을 거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서 이렇게 굶게 되면 우리 몸은 자정작용으로 인해서 더 건강한 몸으로 빠르게 바뀌는 대사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거든요. 건강한 음식, 있는 그대로 재료 그대로의 모습을 갖춘 음식을 매끼리 잘 챙겨 먹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저처럼 24시간 단식을 하는 몸, 어떤 몸이 더 건강할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복 12시간은 건강을 위해서는 어느 누구든 남녀노소 누구나 해야 되는 기본이고요. 여기에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이제 저는 14시간 공복을 추천하는데, 14시간 공복이 많은 분들한테 권고를 했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하고 결과도 좋았다. 12시간에서 16시간 그 사이에서 공복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24시간 간헐적 단식을 하고 싶어. 처음부터 쉽지 않죠. 그래서 먼저 제가 제안하는 게 18시간 공복이에요. 18시간 공복이 조금 익숙해지면 그 다음엔 20시간, 그 다음엔 22시간, 그 다음엔 24시간 하시면 돼요. 선생님, 36시간 하면 안 됩니까? 안 될 건 없어요. 그렇지만 한 번에 욕심을 내서 하지 말고, 저는 72시간 단식도 해봤거든요. 물론 이틀째 되는 날 조금 피곤하긴 했지만 3일째 되니까 오히려 훨씬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라면 뭐 그렇게까지 단식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건강해지고 싶어서 시작하는 거라면 24시간 단식까지만 저는 권하고 싶어요. 그 이상을 하는 거는 개인 차이가 있으나 때로는 무리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들의 오해인데 위를 비웠다 먹으면 위가 부담일 거라고 생각하죠. 위는 충분히 휴식을 취했는데 오히려 하루 세끼 계속 음식을 공급하는 게 위한테 더 힘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고정관념을 좀 깨야 돼요. 음식을 먹지 않다가 갑자기 들어오면 위가 놀라긴 하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조금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이 들어오는 게 위의 입장에서는 편하기는 하겠지만 비어있다가 갑자기 음식을 주면 위가 놀래. 위는 오히려 고마워해요. 굳이 빈속에 음식을 먹었을 때에 소화기에 불편함이 없다면 음식의 종류를 특별히 가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음식만 피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위장만 쉰 게 아니라 인슐린도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쉬어있던 인슐린이 갑자기 설탕이나 밀가루 음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 스파이크가 더 심해집니다. 간헐적 단식 후에 먹는 음식에서는 처음부터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마이 옵티멀 다이어트는 건강을 위한 평생 실천해야 되는 프로그램이고 내 몸에 대사 이상이 왔을 때에는 4주 리셋 프로그램을 통해서 망가진 대사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으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금기 음식을 철저하게 피해서 미각과 뇌를 리세팅해야 되고 간간히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내 몸을 다시 정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단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토대로 4주 리셋 프로그램을 잘 실천하셔서 대사 이상이 있던 토양을 건강한 토양으로 되돌리시기 바랍니다.